저는 미국 중서부 최대 농장주 존 밀러입니다. 제 자랑 같지만 미국 농무부 혁신상을 3번이나 받았죠. 농사는 저의 전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이번 일은 충격과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서 너무나 큰 일을 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희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농장이 가뭄으로 망하고 돌아가신 후 저는 농업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매년 15만 톤의 밀과 8만 톤의 옥수수를 생산하는 이 농장을 일구기까지 20년이 걸렸죠. 저는 우리 미국의 농업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자부해왔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로 우즈베키스탄과 우간다 정부의 자문 요청서가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큰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두 나라가 미국의 위대한 농업 기술을 전수받는다면 기아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두 나라 모두 농업 발전을 위해 전 세계 여러 나라의 기술 자문을 받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한국의 농업 기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세계 최대 농업 수출국인 미국도 아니고 농업 선진국 네덜란드도 아닌 한국. 한국은 좁은 국토에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문 요청서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서 미국 농업의 위대함을 보여주겠어. 한국 따위가 무슨 농업 기술이 있다고. 당시에 저는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오만함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이 보였습니다. 저는 이 드넓은 대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 앞에 놓인 2장의 자문 요청서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계약서에 서명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두고 보자. 내가 미국 농업의 진정한 힘을 보여주겠어. 그리고 바로 그날 우즈베키스탄과 우간다 출장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제 고집스러운 확신은 여전했고 그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그저 세상을 너무 좁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이 보였습니다. 이 드넓은 대지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자부심이 차올랐죠. 이것 봐, 이게 진정한 농업이지. 저 좁은 땅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 중국이야 넓은 땅이라도 있지만 한국과 일본은 산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그날 우즈베키스탄과 우간다 출장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권을 챙기며 혼잣말을 했죠. 아시아 국가들의 농업 기술이라.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제 확신에 찬 비웃음은 여전했고 그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공항에 도착한 순간 뜨거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광활한 대지는 미국의 농장과는 전혀 달랐죠.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농지, 소금기가 하얗게 피어오른 토양, 그리고 매캐한 먼지를 날리는 메마른 바람. 현지 농업부 관계자 카리모프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밀러 씨, 우리는 현재 4개의 시범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중국의 기술을 각각 다른 구역에 적용해 성공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척박한 환경에서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국가들이 꽤 됩니다. 카리모프의 말을 뒤로하고 저는 미국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최신식 경제시설과 대형 트랙터가 가동 중이었습니다. GPS 기반의 자동 경작 시스템은 정확한 양의 물을 공급하고 드론으로 작물 상태를 체크했죠. 넓은 면적을 빠르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일본 구역의 스즈키 박사팀은 첨단 기술의 정수를 보여줬습니다. 토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센서들, 기후 데이터를 AI로 분석해 최적의 재배 조건을 찾아내는 시스템까지 과학적이고 정교했죠. 중국의 왕 교수팀은 또 다른 접근법을 보여줬습니다. 전통 농법과 현대 기술을 접목한 대규모 경작 방식, 체계적인 관계 수로 시스템, 그리고 가뭄에 강한 품종 개발까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려 했죠. 한국의 구역은 규모는 작았지만 효율성이 돋보였습니다. 김 박사팀이 설계한 맞춤형 비닐하우스와 스마트팜 시스템은 최소한의 자원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물 사용량이 다른 구역의 절반도 안 되었죠. 물이 귀한 지역에서 큰 장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첫 한 달간의 성과는 모두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이 척박한 환경에서 과연 우리의 기술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미국의 대규모 관계 시스템은 너무 많은 물을 소비했고 일본의 첨단 장비들은 극한 기후에 취약해 보였으며 중국의 방식은 현지 노동력 부족에 부딪힐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술도 의문이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비닐하우스로 이 광활한 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카리모프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규모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각국의 농업 시스템이 가진 특징을 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무작정 큰 규모와 첨단 기술만이 답은 아닐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제 확신이 흔들리지 않았죠. 미국의 기술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의 방식은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우간다에서도 비슷한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지 책임자 음해진은 각국의 기술이 모두 순조롭게 시작했다고 보고했죠.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진정한 농업은 이제부터겠죠. 현장 방문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국 구역의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GPS 기반 자동 경작 시스템은 토양의 염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값비싼 관계시설은 물만 낭비했죠. 제가 자랑하던 최신식 트랙터는 염분이 섞인 모래바람에 엔진이 자주 고장났습니다. 일본 구역의 상황도 좋지 않았습니다. 스즈키 박사의 정밀 센서들은 고온과 염분에 취약했고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이상 수치를 연속으로 보고했죠. 중국의 왕 교수팀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력 중심의 대규모 경작은 현지 노동력 부족으로 난간에 부딪혔고 관계수로는 토양 침식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구역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밀러 씨, 우리의 작물을 보세요. 김 박사가 자랑스럽게 비닐하우스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말을 잃었죠. 푸른 작물들이 빼곡히 자라고 있었고 물방울이 정확히 작물 뿌리에만 떨어지는 점적 관수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김 박사는 빙그레 웃으며 설명했죠. 우리는 토양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라 주어진 환경에 맞추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비닐하우스로 강한 자외선과 건조한 바람을 막고 점적 관수로 물을 절약하죠. 작물도 이곳 기후에 맞게 개량했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봤자 작은 규모 아닙니까? 김 박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모는 차차 늘리면 됩니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이죠. 밀러 씨의 관계시설은 몇 달이나 더 버틸 수 있습니까? 현실을 직시하기 싫었습니다. 우리 구역의 작물들은 시들어가고 있었고 물 소비량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났죠. 일본과 중국 구역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비닐하우스는 착실히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간다에서도 비슷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의 대규모 시설은 우기에 침수되고 일본의 센서는 습도를 견디지 못했으며 중국의 경작 방식은 토양 유실을 막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직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만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보고였죠. 미국 기술이 실패할 리 없어. 혼잣말을 중얼거렸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카리모프가 보여준 데이터는 명확했죠. 수확량, 물 사용량, 유지비용 모든 면에서 한국의 기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최첨단 기술과 거대 자본이 이 척박한 땅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김 박사의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자연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라해졌습니다. 제가 자신만만하게 도입한 미국식 농법은 이 척박한 땅에서 하나둘씩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첫 수확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제가 담당한 구역의 수확량은 예상의 30%에 불과했고 물 소비량은 예산을 2배나 초과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농부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일본의 스즈키 박사는 이미 본국으로 철수했고 중국의 왕 교수팀도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반면 한국 기술을 도입한 농가들은 달랐습니다. 김 박사의 지도를 받은 농부들은 하나같이 환한 표정이었죠. 미국 기술은 우리한테 너무 버겁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관리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식 비닐하우스는 달라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현지 농부 하산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다른 농부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들이 제 기술을 거부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농부들이 한국식 농법을 배우기 위해 김 박사의 시범농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간다에서도 실패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음해지가 보낸 보고서는 더욱 냉정했죠. 미국식 대규모 농법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유지비용이 너무 높고 기술 이전도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의 스마트팜은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막화 지역이 초록으로 변하고 있어요. 저녁이면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 수치들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생산량, 물 소비량, 유지비용. 모든 지표가 참담했죠.
제가 그토록 믿었던 미국의 농업 기술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카리모프가 찾아와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밀러 씨, 우리는 성공 사례가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의 기술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도 방향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제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농업 기술이 이제는 이 척박한 땅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우즈베키스탄의 농부들은 이제 제 의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김 박사의 지도를 기다렸고 한국식 농법을 배우기에 바빴죠. 저는 그저 멀리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농업의 우수성을 증명하겠다던 제 야망은 이 척박한 땅에서 완전히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사무실에서 김민수 교수를 처음 만났습니다. 30년간 척박한 토양 개선 연구에 몰두해온 그는 제 실패를 비웃기는커녕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건넸죠. 밀러 씨, 농업은 자연과의 동행입니다. 이곳의 흙과 물, 바람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처음에는 그의 말이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설명은 치밀했죠. 이 지역 토양의 염도는 우리 예상보다 3배 높습니다. 기존 관계시설로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토양 개선과 함께 맞춤형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김 교수는 비닐하우스 안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보세요. 이 시스템은 물을 95% 재활용합니다. 습도와 온도는 현지 기후에 맞춰 자동 조절되죠. 농부들이 쉽게 배우고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현지 기후, 토양 조건, 농부들의 현실까지 모든 것을 고려한 기술이었죠. 반면 제가 고집한 미국식 농법은 이런 세세한 부분을 간과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교수는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5년간 이 지역의 기후 변화를 연구했어요. 매달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현지 농부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했죠. 기술 도입 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우리는 기술력만 믿고 덤벼들었지만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체계적인 준비를 해왔던 거죠. 김 교수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따뜻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밀러 씨의 기술력도 분명 뛰어납니다. 다만 접근 방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의 말에서 비난이나 조롱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료 농업인으로서의 진심 어린 조언이었죠. 처음으로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교수와 함께 현장을 돌아보며 한국 농업 기술의 진가를 하나둘 발견하게 됐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현지 농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김 교수는 모든 농부의 이름을 외우고 있었고 그들의 고민을 진지하게 듣고 해결책을 제시했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전수구나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날 저녁 김 교수와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자신들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며 실패의 경험을 숨김없이 공유했습니다. 처음으로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이었죠. 김 교수의 지도하에 저는 한국의 농업 기술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토양 분석입니다. 김 교수는 흙을 한 줌 들어보이며 설명했죠. 이 흙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국의 비닐하우스는 단순한 비닐 덮개가 아니었습니다. 스마트팜 시스템과 결합된 이 시설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 같았죠. 온도, 습도, 일조량을 실시간으로 조절하고 작물 상태에 따라 물과 영양분을 자동으로 공급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적입니다. 저도 모르게 감탄이 터져나왔습니다. 점적 관수 시스템은 물 사용량을 90%나 줄였고 특수 개발된 비닐은 강한 자외선을 차단하면서도 적정 온도를 유지했죠. 무엇보다 현지 농부들이 쉽게 다룰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인내심을 가지고 저를 가르쳤습니다. 토양 개량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의 말대로 척박했던 땅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죠. 염분이 줄어들고 미생물이 늘어나며 점차 생명력을 되찾아갔습니다. 우간다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식 스마트팜을 도입한 지역의 수확량이 3배나 증가했다는 보고였죠. 현지 책임자 음해진은 이제 한국의 기술만을 고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 기술만이 최고라는 고집은 없었죠. 오히려 한국의 농업 기술에서 배울 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접근 방식은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밀러 씨, 이제 좀 알겠습니까? 김 교수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야 진짜 농업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대답에 그는 미소를 지었죠. 농업은 겸손해야 합니다. 자연 앞에서 그리고 서로에게서 배워야 하니까요. 저수지 설계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을 접목해 물 손실을 최소화하고 염분 제거 시스템을 도입했죠. 비닐하우스는 현지 기후에 맞게 개선되었고 작물 품종도 이 지역에 맞게 개량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농작물은 더욱 싱싱해졌고 수확량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무엇보다 현지 농부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죠. 그들은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 고백에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그의 말처럼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농업의 의미를 깨닫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한국의 기술을 도입한 지 3개월, 우즈베키스탄의 황무지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김 교수팀이 개발한 맞춤형 농법은 예상 이상의 성과를 냈죠. 척박했던 땅에서 싱싱한 작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밀러 씨 보세요. 이제 농부들이 스스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요. 김 교수의 말처럼 현지 농부들은 이제 능숙하게 스마트팜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였던 기술이 이제는 그들의 일상이 되었죠. 카리모프가 새로운 데이터를 들고 왔습니다. 믿기지 않습니다. 물 사용량은 5분의 1로 줄었는데 수확량은 4배나 늘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간다에서도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음해지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한 지역의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사막이 초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농부들이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어요. 현지 농부 하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밀럿이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한국의 기술 덕분에 우리도 풍요로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걸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과는 곧 다른 나라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중앙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서 한국의 농업 기술에 관심을 보였죠. 그들도 척박한 땅에서 희망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탄자니아.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이 이뤄낸 성과에 주목했죠. 각 나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해결책이 제시되었습니다. 농업은 결국 자연과의 조화입니다. 김 교수의 이 말이 이제는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변화는 단순한 수확량 증가가 아닌 사람들의 삶과 희망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죠. 우즈베키스탄 농부들의 환한 웃음을 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농업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이나 경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이미 그 진가를 증명해 보였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우간다에서 목격한 한국 농업 기술의 성과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의 오만함은 이제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 겸손함과 존경심이 자리 잡았죠. 귀국 후 첫 일정은 농무부 보고회였습니다. 발표장에 서서 제가 한 말은 6개월 전에 제 모습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농업 기술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불모지를 옥토로 바꿔냈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동료들의 표정이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6개월 전 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설마 미국보다 나을까? 작은 나라가 무슨 기술이 있다고? 하지만 제가 가져온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시범농장에서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은 물 사용량을 80% 줄이면서도 수확량은 4배 늘렸습니다. 우간다에서는 사막화 지역을 농지로 전환하는 데 성공했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은 각 지역의 특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농무부 장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밀러, 당신이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소. 하지만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다면 우리도 변화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제 농장에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죠. 물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과 우간다에서 보았던 기적 같은 변화를 생각하면 이것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김 교수와는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그는 제 농장의 변화 과정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죠. 밀럿이 진정한 농업은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땅을 일구는 농부일 뿐이죠.
최근에는 다른 미국 농부들도 제 농장을 찾아옵니다. 그들에게 저는 한국 농업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고 제가 깨달은 것들을 공유합니다. 세상은 넓고 배울 것은 많습니다. 우리가 알던 것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제 제 농장의 한쪽에는 작은 비닐하우스가 들어섰습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한국식 스마트팜이죠. 규모는 작지만 이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압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자연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야 한다. 마침내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농업기술은 단순한 기술의 혁신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미국의 광활한 대지에 한국의 지혜를 심는 것, 그것이 제가 아버지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의 농사가 여러 국가의 식량난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지어온 농사로 말이죠. 선조의 지혜가 오늘날까지 여러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한국의 농사법이 훌륭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해피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